안녕하세요, 마카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기농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기농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사실 기농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소득 창출을 해내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옛날하고 지금하고 기농 환경이 소득 창출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지금 뉴스에도 얼마 전에 또 나왔지. 작물이 마늘이나 이런 게 대풍이 작년보다 더 지금 대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늘 시세 자체가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농사를 잘못 지었다가는 대풍해도 지금 폭삭 망하는 게 지금 농촌 현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농 해가지고 또 살아남아가지고 거기서 또 경제적인 소득 창출을 하고 기농 생활하면서 버텨내는 분들도 또 현재 또 계십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제가 이 얘기 하기 전에 전제 조건으로 일단은 기농은 반대입니다. 기농은 반대지만은 꼭 그래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 얘기를 잘 좀 들어주십시오. 보통 도시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제일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도시에서 쓰던 거를 기농해가지고 농사 조금 지어가지고 좀 적게 먹고 적게 살면은 촌에 가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냐 하는데 그거는 절대적인 오해입니다. 지금 농촌 현실은 농사를 적게 지어 가지고 소득을 조금만 올려 가지고 먹고 살겠다. 보통 도시의 예비 기농인들이나 초보 기농인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농촌 현실은 적게 먹고 적게 수확을 해갖고 조금이라도 남으면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작물에 따라 틀리지만은 1년 농사를 쎄 빠지게 지어가지고 그 다음 해 수확할 때 돼가지고 결과가 참담합니다. 지금 적게 남는 거는 고사하고 아예 1년 동안 들어가는 자재비, 인건비 그것조차도 못 건지고 도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게 남고 안 남고 그 개념이 아니고 완전 지금 농사가 망하는 구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알고 기농을 하실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농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시국에는 기농 작물을 진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기농 작물을 진짜 선택을 잘 하셔야 이 어려운 시국에 살아남을 수가 있지. 그냥 남들 통상적으로 짓는 것 그냥 돈 돼 보이는 작물 그냥 심었다가는 박살나기 일쑤입니다. 진짜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농산물 FTA가 지금 다 협정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한 농사 지어 갖고는 경쟁이 안 됩니다.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마늘이나 고추, 양파, 배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런 거 농사 한 해 잘 지어 가지고 진짜 가격이 폭등하고 경기 좋을 때는 그 쪼매난 집 한 채 살 돈을 벌어들이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진짜 그거는 옛날 꿈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는 현실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 예전에는 가격이 폭락을 해도 그래도 한 번, 두 번 농사 짓다 보면은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예전에 실패했는 거 완전 만회하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농사를 짓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기 때문에 그 작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특히 마늘이나 고추, 양파, 배추 이런 작물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이 폭등을 하든지 폭락을 하든지 지금 등락폭이 너무 심합니다. 이런 작물 같은 경우에는 폭등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그만큼 돈을 버느냐? 안 그래요. 가격이 그만큼 폭등을 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그 가게 그 사회 그 가게를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수입 농산물을 푹 풀어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맹또 내려가요.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만치 지금 가격 안정세가 들쭉날쭉거리는 품목 그런 작물 같은 경우에는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될 수 있으면은 그 가격이 폭등하고 폭락하고 이런 작물은 피하시고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틈새 작물 요런 걸로 작물을 선택을 해가지고 기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작물은 어떤 작물이 있느냐?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예만 딱 들게요. 그 이외에도 많아요. 도라지, 그 다음에 더덕, 고구마, 감자, 고사리. 대체적으로 제가 요런 작물만 지금 일단은 예를 들었습니다. 요런 작물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폭락이 하고 폭등하고 이런 경우가 드뭅니다. 드물기 때문에 자기가 뭐 도라지면 도라지, 더덕이면 더덕, 요 한 분야에 전문적인 박사가 돼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땅 한 평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라지 농사를 짓더라도 남은 땅 한 평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톤을 수확하는데 나는 1톤 한 평에 농사를 지어 가지고 2톤 정도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사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오로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남들보다 더 피나는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올리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소비자들도 알아주고 인정을 해주고 그 작물에 그 제품에 대해서 입소문이 나게 되고 꾸준히 판매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절대 우리 초보 기농인 여러분들이나 예비 기농인들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유행 타는 작물 심으시면은 안 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지금 요즘 같아 갖고는 방송 매체나 뭐 돈 되는 작물 뭐 지상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런 작물이 뜬다. 절대 그런 작물에는 현혹되시면은 큰일 납니다. 물론
그 작물 자체는 방송에 나오고 하는 그런 작물 자체는 되게 좋아요. 영양가도 좋고 맛도 좋고 뭐도 다 좋은데 일단 방송이나 홍보에 나왔던 그 작물이라고 그 생각되는 그런 저 농산물 그 작물들은 일단은 위험합니다. 그거는 자기만 심는 게 아니고 방송에 나왔을 때는 벌써 그런 작물 심는 사람들이 전국에 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송 보고 그런 작물을 심었다가는 속된 말로 기차 그거 표 끊고 들어갔는데 기차 타고 기차 떠난 다음에 손 흔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극히 그런 작물은 또 조심하시고 고소득 작물이라고 그 소개되고 뭐 홍보 나오는 작물 있죠. 그거는 농사를 지어 본 사람들이라면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그 작물들입니다. 생각을 해보이소. 아니 작물 하나 잘 심어가지고 그 작물이 무조건 고소득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니 농산물 하나 농사 잘 지어가지고 그 작물이 암만 좋아봐도 그 작물을 판매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농사 지었는 본인이 판매를 해야 돼요. 아니 본인이 판매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 고소득을 팔고 싶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감자 한 박스에 고소득 작물이라고 심었는데 감자 한 박스에 한 10만원씩 팔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거를 소비자한테 10만원 팔 수 있는 유통 경로가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은 다 썩어 내버리든지 아니면 똥값으로 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고소득 작물이라 하는 거는 생산해가 수확했을 때 소비자가 소문만 나도 막 무조건 달랐고 이렇게 달라붙을 정도 돼야 그게 그런 게 고소득 작물이지. 고소득 작물이라 하는 거는 결국에는 자기가 팔아야 됩니다. 남이 팔아주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우리 예비 기농인들이나 초보 기농인들께서 그런 그 고소득 작물에 자꾸 켜놓게 돼가지고 그런 거에 돈을 투자하고 그러시는데 마카다는 절대 그런 작물에는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할 뿐더러 절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농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어려운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기농해갖고 꿋꿋하게 그 경제적인 소득 어느 정도 창출해갖고 사는 분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틈새 작물, 유행 타는 작물 절대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더덕이나 도라지 같은 경우, 고구마 이런 경우는 농산물 폭등하고 가격이 폭락하고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좀 먼 작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제품들을 요런 그 농작물들을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이 외에도 또 있어요. 틈새 작물이 우리나라의 농산물 좋은 작물들이 그런 거를 잘 살펴보셔가지고 그 작물에 대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십시오. 연구를 해가지고 생산부터 판로까지 어떻게 시세가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사전에 면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농사 짓기 전에 이 작물에 대해서 향후 예전에 그 폭락이나 폭등이나 이런 게 등락폭이 많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거를 세심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작물 선택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으시면은 그나마 1년 농사 지어갖고 손에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완전 손해보고 이런 경우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농사 그냥 많이 짓는다고 해갖고 그 동네에서 이런 농사 많이 짓더라 그냥 무작정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대도 변했고 농사 환경이 옛날하고 지금 많이 변했어요. 무조건 똑같이 따라가시면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의성에는 그 주로 마늘이잖아요. 마늘이나 양파, 고추. 근데 예비 기농인들이나 초보 기농인들이 의성 가면은 그럼 나도 마늘이나 고추 심어야 되겠다. 그거는 옛날에 경기 좋을 때 얘기입니다. 의성 가가 산다고 해서 무조건 마늘 심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농사 짓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자기 독자적인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실제 의성에 살아도 저는 마늘 농사 안 짓습니다. 저는 마늘 사 먹을 줄만 알지 마늘 농사 왜 짓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동네 뭐 영양 가시 갖고 영양에는 거의 대부분 고추 농사기 때문에 영양으로 기농하면은 그 나도 고추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무조건 그래 남 따라가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떤 게 가격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소비자 가격이 안정적으로 가고 그런 틈새 작물을 노려셔 가지고 기농 전에 최소한도 그 작물에 대해서 1년 정도 충분하게 그 농사에 어느 정도 혼자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기술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한 다음에 기농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절대 폭삭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폭삭 망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급하게 서둘러 갖고 농사 지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막하다 얘기 한 번만 좀 들어 주십시오. 예, 오늘은 그 기농 작물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그 자기가 농사를 지었는 농산물 있죠. 요거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 그 소비자한테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